그노티 세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은 신탁을 받는 장소인 델피의 아폴로 신전 입구에 새겨진 말이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운명이 그들의 앞에 예정되어 있는지, 특별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는 희망을 가지고 신탁이 내려지는 그 신전을 방문하곤 했다. 아마도 그 문으로 들어가는 방문객들은 대부분 그 문장을 읽었을 것이다. 그것이 그 신전이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깊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었음을 깨닫지 못한 채 또 아무리 위대한 계시와 정확한 정보를 받는다 해도 그것이 앞으로의 불행과 자신이 창조한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면 결국 무용지물이 되리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너 자신을 알라라는 신의 가르침 속에 숨겨진 진리를 발견하는 데 실패한다면 결국 어떤 것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 문장이 암시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어떤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너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즉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라. 많은 사람들은 전생에 걸쳐 에고에 갇힌 채 무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의식 상태에 머물러 있다. 무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 자리에서 당신에게 말할 것이다. 그들의 이름, 직업, 개인적인 경력, 신체의 모습과 상태, 그들이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 좀 더 진화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은 그들 자신을 불멸의 영혼 또는 신의 영이라 여길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가? 아니면 마음의 내용물에 영적으로 들리는 개념들 몇 가지를 덧보탠 것에 불과한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한 묶음의 사상이나 믿음들을 채택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들어가는 일이다. 영적 사상과 믿음들은 잘하면 유익한 방향 표지판이 될 수 있지만 그것들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 강하게 뿌리내린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핵심 관념들을 제거할 만한 힘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조건 지어진 인간 마음의 일부인 그것들을 자신을 깊이 안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무슨 사상이 떠다니고 있는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마찬가지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마음 안에서 실종되는 대신 순수한 있음에 뿌리를 내리는 일이다.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이해하는가에 따라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자신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가 결정된다. 그리고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당신의 감정을 흔들어 놓거나 방해하는 힘을 가질 것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당신이 얼마나 깊이 자신을 알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 당신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는 당신이 말하거나 믿는 것과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당신의 행동과 반응이 당신에게 중요하고 심각한 것을 잘 드러내준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을 것이다. 나를 가장 당황하게 하고 혼란시키는 것들은 무엇인가? 만일 작은 것들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힘을 갖고 있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자신은 정확히 그것이다. 즉, 작다. 그것이 당신의 무의식적인 믿음일 것이다. 무엇이 작은 것들인가?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작은 것들이다. 모든 것들이 더덥기 때문이다. 당신은 말할지도 모른다.
나는 내가 불멸의 영이라는 것을 안다. 또는 나는 이 미친 세상에 지쳤다. 평화가 내가 원하는 전부다. 단 전화벨이 울리고 나쁜 소식을 전해주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이 무너졌다. 거래가 수포로 돌아갔다. 자동차를 도난당했다. 시어머니가 오셨다. 여행이 취소되고 계약이 깨졌다. 사랑하는 애인이 떠났다.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 그들은 그것이 당신 잘못이라고 말한다. 갑자기 분노와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된다. 목소리가 거칠어진다. 난 이것들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 당신은 비난하고 탓하고 공격하고 자신을 방어하거나 합리화한다. 이 모든 것이 자동 조정 장치처럼 일어난다. 한순간 전만 해도 당신이 원하는 전부라고 말한 내면의 평화보다 지금은 분명히 다른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또한 당신은 더 이상 불멸의 영이 아니다. 그 거래, 그 금액, 그 계약, 그 손실 또는 손실의 위협이 더 중요하다. 누구에게? 당신 자신이라고 말한 그 불멸의 영에게? 아니다. 나에게다. 덧없는 물건들 속에 안정과 만족을 추구하고 그것을 손에 넣지 못할까봐 불안해하고 화를 내는 작은 나에게. 이제 적어도 당신은 스스로를 진정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만일 평화가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당신은 평화를 선택할 것이다. 만일 평화가 그 어떤 것보다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그리고 만일 당신이 자신이 하나의 작은 나가 아니라 큰 영이라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도전해 오는 사람들이나 상황과 마주쳤을 때 에고로서 반응하지 않고 완벽하게 깨어 있을 것이다. 즉각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그것과 하나가 될 것이다. 그것과 자신과 분리시키기보다는 그때 당신의 깨어 있음으로부터 하나의 반응이 나올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 즉 작은 나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 의식이 반응할 것이다. 그것은 힘이 있고 효과적이며 어떤 사람이나 상황도 적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스스로를 오랫동안 속일 수 없음을 세상은 언제나 확인시켜준다. 당신이 무엇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세상이 금방 드러나게 한다. 특히 도전이 일어났을 때 당신이 사람들이나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를 가장 잘 나타내준다. 자신에 대한 시각이 더 제한되어 있을수록, 더 좁고 에고 중심적일수록 당신은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에고 중심의 한계, 그 무의식을 더 많이 볼 것이다.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더 많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들의 잘못이,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잘못이라고 당신이 해석하는 그것이 당신의 눈에는 그들의 존재 자체나 다름없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 안에서 오직 에고만을 보며 그렇게 해서 당신 자신 속에 에고를 강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에고 너머를 보는 대신 당신은 에고를 보고 있다. 그 에고를 바라보는 것은 누구인가? 당신 안의 에고이다. 깊은 무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에고와 관련된 모습만을 바라본다.
다른 사람들 속에서 당신이 반응하는 것이 당신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오직 당신 자신 안에만 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자신의 에고를 자각하기 시작한다. 그 단계에서 당신은 또한 깨달을지 모른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당신은 자신을 희생자로 보는 것을 멈추게 된다. 세상은 물론 우리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때로는 우연하게 보이고 나아가 무질서하게 보이는 것까지 일련의 일들의 배후에는 더 높은 차원의 질서와 목적이 숨어 있다. 형상의 차원에서 깨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목적이다. 우리가 꿈에서 깨어날 때 에고가 창조한 지구 차원의 드라마는 막을 내리고 아름답고 경이로운 꿈이 일어난다. 이것이 새로운 지구다. 형상은 한계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곳의 한계를 경험하기 위해 있을 뿐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음으로써 의식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 있다.